예약 안 하셨으면 이용 안 됩니다. 말기 못 알아들으세요? 나가시라니까요. 요즘 노인들 진짜 왜 저래? 괜히 와서 분위기만 망치고. 그날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을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약 안 하셨으면 나가세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이미 이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직원의 말투에는 설명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규칙 하나를 읽어내려가는 것처럼 차갑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그 레스토랑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잘 차려입은 손님들이 앉아 있었고 직원들은 제 앞에서 무심하게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서 있어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직원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용 안 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충분히 길었습니다. 그 한 문장 안에는 당신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 모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도 표정도 이유도 중요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저 예약 여부 하나로 제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이상할 정도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사정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뒤에서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고 안쪽 테이블에서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저를 밀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다른 직원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말기 못 알아들으세요? 나가시라니까요.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이 닿았습니다. 강한 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분명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느끼는 순간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올라온 건 오래된 익숙함이었습니다. 이런 시선을, 이런 말투를, 이런 취급을 저는 처음 겪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점점 투명해진다고들 합니다. 그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제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고 저는 그 결론에 끼어들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급하게 나가면 정말 쫓겨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노인들 진짜 왜 저래? 그러게 괜히 와서 분위기만 망치고. 그 말들은 저를 향해 던진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숨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 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고 레스토랑 안의 따뜻한 조명은 유리문 너머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레스토랑은 다시 평온해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갔다가 나간 사실조차 금세 지워질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뒤돌아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날 밤 제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공간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질서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무시는
제 하루를 망치기에는 충분했지만 제 인생을 결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레스토랑은 아직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걸요. 레스토랑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기분이 상했는데 화가 난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분노보다는 오래 묵은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을 밖에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식 하나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문을 열자 늘 보던 풍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소파, 작은 식탁, 벽에 걸린 시계. 그 평범한 공간이 이상하게도 저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어 걸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래전부터 정리해 두었던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꺼내놓은 것도 아니었고 일부러 숨겨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늘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음식을 먹다가 말고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레스토랑에서 들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예약 안 하셨으면 나가세요. 말기 못 알아들으세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늘 그래왔던 일이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사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설명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변명은 더 빠르게 차단된다는 걸 저는 여러 번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일도 그 연장선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나를 보고 다시 내려놓고 또 하나를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한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만 분명해졌습니다. 그 레스토랑이 어떤 곳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화를 쏟아낼 사람도 하소연할 사람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지 하나를 꺼내 레스토랑 이름과 위치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요. 밤이 깊어지자 창밖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불을 끄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서류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직원들의 표정, 말투, 그리고 제 어깨에 닿았던 손길까지 말입니다. 그 손길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강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선을 긋는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머무르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미 여러 번 배웠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렸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화를 내지 않고도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지런히 맞춰놓고 위에 작은 메모지 하나를 얹었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이 적힌 그 메모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했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끝났고 이제는 순서가 바뀌고 있다는 걸요.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쉽게 잠들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준비가 시작된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레스토랑에서 저를 향해 던졌던 말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리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알람 소리도 특별한 일정도 없었지만 몸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전날의 일이 꿈처럼 느껴질 만큼 집안은 조용했고 창밖에는 평범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전날 정리해 두었던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제는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일부러 대충 훑어봤다면 그날 아침에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정확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속 글자들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형식과 표현들이었고 저는 그 문장들 사이에 숨어있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이가 들면 세상과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더 많은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라는 거요. 저는 서류 한 장을 넘기며 레스토랑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위치, 영업 형태, 그리고 관련된 행정 기록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연결되었습니다. 일부러 찾으려 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는 이미 제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았고 숨길 이유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살아온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오전이 조금 지나자 휴대전화에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이었다면 다시 연락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창가로 다가가 잠시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어제의 일은 그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거요. 잠시 후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제 안부를 묻고 짧게 용건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부분만 차분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통화는 오래가지 않았지만 저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상대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감정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머릿속으로 하나씩 순서를 세웠습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지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레스토랑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과 말투, 그리고 그 무심함이요.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어제 제가 젊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곧 그 질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책상 위의 서류는 처음보다 훨씬 정리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종이는 치워졌고 필요한 것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정돈 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남았을 때 비로소 판단이 또렷해진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밖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공간은 제 마음속에서 다른 의미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어제 직원들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예약 안 하셨으면 나가세요. 그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준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지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어제 적어둔 레스토랑 이름 아래에 짧은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확인 필요. 그 말은 누군가를 처벌하겠다는 뜻도 보복하겠다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서류 위에 올려두고 불을 껐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차분했고 잠은 생각보다 빨리 들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책상 위에 올려둔 메모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레스토랑 이름과 날짜, 그리고 확인 필요라는 짧은 문장. 그 문장은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을 종이 쪼가리였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분명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접어 서류철 안쪽에 넣었습니다. 드러낼 필요는 없었고 먼저 소란을 만들 생각도 없었습니다. 순서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지만 바로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중 누구도 어제 제가 겪은 일을 알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한 표정으로 움직인다는 걸요. 큰 변화는 늘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잠시 후 전화가 먼저 울렸습니다. 오전에 걸려왔던 부재중 번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안부를 묻는 말로 통화를 시작했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도 제 감정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실만 짧게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상대는 중간에 질문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실무적인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에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정리해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상대가 제 이름을 다시 확인하는 걸 느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말의 속도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굳이 짚지 않았습니다.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드러낼 필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대신 끊고 나면 다시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서로 다른 번호였지만 질문의 방향은 점점 비슷해졌습니다. 레스토랑의 운영 형태, 위치, 관할, 그리고 최근 이력들. 저는 그 질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제 입으로 제 위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흐름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전화로 오갔던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은 걸러내고 사실만 남겼습니다. 그 과정은 익숙했습니다. 예전에도 수없이 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 일이 아니라 제 삶의 한 장면이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대신 문자 몇 통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짧은 확인 메시지였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불을 끄지 않은 채 누웠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밤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편함은 사라지고 대신 묘한 정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멈춰있던 톱니바퀴가 아주 천천히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판은 서두른다고 빨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 직원들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말투가 아니라 그 공간이 어떤 기준 위에 서 있는지가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되면 어제와 같은 하루는 아닐 거라고 말입니다. 아직 아무도 모를 뿐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는 걸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이르게 눈이 떠졌지만 서두를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날씨는 어제와 다르지 않았고 거리도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요. 아침을 간단히 마치고 나서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전날과는 다른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먼저 걸려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짧게 인사를 했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과 관련된 확인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오늘 중으로 현장에 나갈 예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곧바로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운영허가, 위생점검 이력, 최근 민원 여부. 저는 알고 있는 범위에서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감정을 덧붙이지 않았고 의견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상대의 말투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오전이 지나면서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현장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저는 굳이 레스토랑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결과는 현장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 저는 평소 다니던 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한 식당이었고 직원들은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평범한 장면이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사소한 순간에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침에 통화했던 사람과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현장 상황을 간단히 전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도착했고 레스토랑은 영업을 잠시 중단한 상태라는 말이었습니다. 직원들과 매니저는 긴장한 채 서 있었고 몇 가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레스토랑 입구에서 서 있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무심함이 지금은 어떤 표정으로 바뀌어 있을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통쾌함이나 만족감이 밀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묘한 정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깊어질 무렵
또 하나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결과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일부 절차가 미비했고 개선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검토될 수 있다는 설명이 덧붙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보지 못했겠지만 제 반응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원칙대로 진행해 달라는 말 외에는 덧붙일 것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오니 어제와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식탁, 서류, 메모지. 하지만 그날은 그 모든 것들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메모지에 적어두었던 레스토랑 이름은 더 이상 미완의 기록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위에 아무 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하지 않아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뉴스를 틀어놓고도 화면을 제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던 공간이 하루 만에 이렇게 멈춰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었고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태도 하나가 결국에는 구조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리요. 그날 레스토랑의 문은 닫혔고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은 넘어섰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변화는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했지만 안쪽에서는 분명히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굳이 확인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제게 낯선 일이 아니었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 또렷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이 채 지나기 전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날보다 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레스토랑 내부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되었고 단순한 확인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원칙대로 하시라는 말 외에는 더 보탤 것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가에 서서 한동안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갔고 누군가는 점심 약속을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저는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게 운영되던 공간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변화는 늘 이렇게 일상과 나란히 진행됩니다. 오후 무렵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레스토랑 내부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육 이력, 근무 규정, 그리고 고객 응대 매뉴얼까지 다시 검토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잠시 생각이 멈췄습니다. 어제 저를 밀치듯 내보냈던 그 손길이 이제는 어떤 문서로 설명되고 있을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상을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개인의 태도보다 그 태도를 가능하게 했던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외출을 했습니다. 일부러 레스토랑 근처를 지나지 않으려 했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건물 앞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고 출입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갸웃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 당연했던 것이 오늘은 설명이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한 번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내부 조사 과정에서 이전에도 유사한 민원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놀랍지도 의외도 아니었습니다. 어제의 무시는 갑자기 만들어진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복된 행동에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충분히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간단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고객 응대 전반 재점검 필요. 그 문장은 누구를 겨냥한 것도 특정인을 지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일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는 묘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고 대신 책임이라는 단어가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레스토랑에서 느꼈던 불쾌함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기준의 문제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잠시 들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그날 레스토랑 안에서는 분명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화들에 직접 끼어들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판은 움직이고 있었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요한 말은 충분히 전해졌고 더 보탤수록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들어오는 연락을 차분히 받았습니다. 목소리들은 점점 낮아졌고 말은 더 신중해졌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변명보다는 보고에 가까웠고 감정보다는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말투라는 사실을요. 한 통의 전화에서 상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원하시는 조치가 있으신지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당했던 무시와 모욕이 떠올랐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칙대로만 해주시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분명한 기준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더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개인적인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체면이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적어두었던 메모지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들었던 말, 직원의 손길, 그리고 그 뒤에 이어졌던 침묵까지 말입니다. 만약 그날 제가 언성을 높였다면 상황은 더 빠르게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도 더 쉽게 개인의 다툼으로 정리되었을 겁니다. 저는 그 점이 가장 경계되었습니다. 이 일이 개인 간의 감정 싸움으로 축소되는 순간 본질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내부 교육과 지침 수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직원 전반에 대한 재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랐던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이 일을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상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에 대해 길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태도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화를 마치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바깥은 맑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싸울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를 참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라 기준을 지킬 때 만들어진다는 거요. 그날 저녁 저는 특별한 일정 없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뉴스도 틀지 않았고 전화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차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묘한 정돈감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제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었다기보다는 오래 흔들렸던 기준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다시 그 레스토랑에 가게 된다면 나는 어떤 표정으로 문을 열게 될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곧 그 질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가는 일이 아니라 그 공간이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사람을 맞이할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메모지 한 장을 더 버렸습니다. 처음 적어두었던 레스토랑 이름 아래에 있던 기록을 말입니다. 이미 그 역할은 끝났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을 끄고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방향은 누군가를 눌러서 만드는 질서가 아니라 모두가 지켜야 할 기준 위에 세워지는 질서라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락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확인해야 할 일도 추가로 정리할 사항도 없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침묵을 불안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일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언제나 이렇게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들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날의 감정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아프지는 않지만 잊히지도 않는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외출을 했습니다. 일부러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저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들도 훨씬 젊어 보이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 중 누군가는 언젠가 저와 같은 순간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설명할 기회조차 없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 생각이 들자 이번 일이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점심 무렵 조용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공간이었고 메뉴도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제 눈을 보며 인사를 했고 자리로 안내하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평범한 응대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일이 이렇게 당연한데 왜 어떤 공간에서는 그 당연함이 사라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문득 레스토랑 앞에 다시 서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선택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이 일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의 침묵이 비겁함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분명한 의사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도 메모지도 이제는 책상 위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제가 얻은 것은 통쾌함이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오래전부터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질문 하나에 답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답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사실을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무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레스토랑이라는 공간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그곳은 어떤 모습일지, 어떤 표정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를 내쫓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존중받지 못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순간을 겪어본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던 날, 집에 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던 밤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침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어도 포기한 건 아니었다는 걸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고 누군가를 높이 세우는 이야기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기준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로 남았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일, 그 당연한 기준은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말입니다.